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헌재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이 윤 대통령 직무복귀를 의미하는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나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는 국민보다 기각이나 각하로 대통령직 복귀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해 12.3 계엄 직후 좌익 야당과 제도권 언론 등의 일방적 내란몰이 선동으로 10%대로까지 추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이처럼 급반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 언론 매체인 더 퍼블릭과 파이낸스 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이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느냐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과 각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2.7%와 27.4%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의미하는 기각과 각하 응답을 합하면 50.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지는 인용 응답은 47.7%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공정의 정기 여론조사는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각과 각하 여론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 여론이 기각과 각하 여론보다 4 내지 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대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21.9%로 두 번째로 높았고 한미관계 등 외교활동이 11.1%, 정치권과의 화합이 12.6%, 국민통합이 13.7%, 잘 모르겠다가 17.2%였습니다. 탄핵 정국 기류가 3개월 만에 지금처럼 극적으로 바뀐 결정적인 동력은 우리 표현으로는 애국 시민들, 저질 좌익 세력들 표현으로는 극우 세력들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거 거리로 나가 압도적인 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집회보다 애국 세력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참석 인원이 월등히 더 많고 그리고 그 열기도 훨씬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권 언론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좌편향 환경에 맞서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계몽시킨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시사 유튜브 채널들과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권 언론 카르텔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린 많은 이들의 헌신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탄핵 정국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면서 초조감을 느낀 좌익 세력의 막판 공세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전농, 좌익 문학의 기득권자 등의 뒤집기 총궐기 움직임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 좌익 중에 골수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만약 대다수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의 바람처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돼서 한국 사회 총체적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알게 된 새로운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다면 그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의 시국 현황과 관련해서 예리한 분석글을 종종 올리는 이강진이란 분이 윤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이 오히려 윤석열을 살렸다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령 선포 직후 10%까지 떨어졌다가 탄핵 시도가 본격화된 후 50%로 급반등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1. 민주당의 탄핵 폭주 반작용 효과.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중도층과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이는 반발 심리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실망했던 유권자들도 탄핵 국면에서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시 보수 진영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계엄령은 계몽령, 국민이 각성했다. 처음에는 계엄령이 국민을 억압하는 조치로 비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에 처해 있었구나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주류 언론과 민주당이 계엄령을 무조건 독재 쿠데타로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던 층에서도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긴 하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계엄령이 단순한 독재 수단이 아니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 주류 언론과 엘리트 지식인에 대한 불신 심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과 엘리트 지식인들은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보도가 쏟아졌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언론이 이 정도로 공격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류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대중의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이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독재자로 몰아붙이려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언론이 과도하게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라는 반문이 대중사회에서 퍼졌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4. 우파 유튜버들의 선전, 신흥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미국에서는 머스크의 X와 같은 대체 플랫폼이 주류 언론의 독점을 깨뜨렸다면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공중파와 종이신문을 장악한 좌파 언론에 맞서 우파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쏟아내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층은 기존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파 유튜버들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안적 해석을 제공했고 이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설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경제위기 속 현실론, 지금 탄핵이 답인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탄핵이 가져올 혼란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지지율 반등의 요인이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전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설사 윤석열이 못했더라도 지금 탄핵은 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진 시인은 이처럼 5가지 요인을 분석한 뒤 윤석열 탄핵이 오히려 윤석열을 살렸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과 주류 언론이 윤 대통령을 몰아세울수록 국민들은 오히려 반대로 반응하며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했고 여론의 균형을 맞추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X와 대체 미디어의 도움으로 부활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 유튜버들과 국민들의 각성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한 셈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의 원인,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강진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정국에서 이 국면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뭐니 해도 첫째는 거리로 대거 쏟아져 나가서 압도적인 세를 과시한 우리 국민들의 힘, 그리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언론 카르텔에 도전하고 그 언론 카르텔의 힘을 무너뜨린 많은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의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유저인 이강진 씨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주류 언론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선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와 여론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예리한 분석거리죠. 이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오히려 기존의 주류 언론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신문을 보든 방송을 보든 하나만한 그런 소리보다는 오히려 제야에서 이렇게 훨씬 더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글들이 쏟아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존의 언론 집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 이강진 씨의 이번 분석글 대부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국민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고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단순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전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 그리고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인생의 지혜, 여기서 윤 대통령이 쫓겨나고 만약 이재명이가 그냥 하는 새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다 장악하면 이미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부는 여러분들이 최근 온갖 말도 안 되는 판결에서 보듯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좌익 세력들이 이미 장악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내놓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부까지 저질 좌익한데 넘어가면 과연 자유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위기의식, 그리고 애국심, 바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